이분은 특히 공교롭게도 저희 관세법과 관련이 있는 분인데 관세법을 상당히 잘 하신 분이고 또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장 고득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때도 잘 하셨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상당한 고득점을 받으신 분이니까 앞 시간에는 관세평가 질문을 좀 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관세법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괜히 제가 들리네요.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관세사 서경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말씀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저는 3년차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해생 시절에 조금 불안했었고, 좀 잘못됐던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유해생 때 모의고사를 10번도 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좀 힘들기도 하고 내가 더 공부할 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많이 생각을 들었었는데 저는 횟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진 않는데 좀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은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성적이 떨어지는 날에는 또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모의고사를 활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해생 시절에는 저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과목별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부족했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서 3년차 동차 시절에는 1, 2월 달에는 저는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9시에 독서실을 나가면 독서실에서 새벽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저녁 먹는 시간이 저는 좀 많이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집에도 가고 싶고 그리고 공부도 좀 잘 안 돼서 저녁을 먹는 대신에 저는 에너지바를 먹고 그 시간에 좀 30분 정도 잠을 자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과목별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 전날에 좀 부족했던 과목을 매일 제일 처음 공부를 하는 순으로 공부를 했던 거를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년차 동차 하시는 분들이 분명 인터넷상에서도 계실 거고 여기도 계실 수도 있으신데 저는 11월 중반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반에 회계는 1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2차 공부만 제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대부분 회계는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 공부만 하면서 모의고사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는 1차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랑 내세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세 같은 경우는 그 OX 특강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1차 공부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 되면은 되게 그 3동차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시는데 저도 공부를 정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모의고사 성적도 50등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공부를 조금씩 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월달 정도 되면은 한 15시간 그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 손가락 여기가 조금 휘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펜을 많이 잡았던 그런 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는 전 일주일에 전범위를 그게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일주일 안에 전범위를 다 보지 못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전범위를 보고 그리고 시험 치기 2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범위를 보고 그리고 시험 친 주에는
월, 화, 수 이렇게 공부를 한 회독을 하고 수, 목, 금 이렇게 1회독을 하고 시험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암기 과목이 많으니까 저는 암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암기 방법은 좀 저는 되게 많이 그 암기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검정색으로 한 번씩 써보고 그리고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또 고쳐보고 또 틀린 부분을 책에 체크를 하는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포스트잇에서도 틀린 부분을 고치면 포스트잇에 쓰면서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방식도 했었고 또 암기식도 많이 따가지고 첫 글자 따서 암기 공식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방식을 저는 유해 때 끊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핸드폰이랑 연애였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두 가지를 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정지를 시키고 SNS도 다 없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관세법이 좀 점수가 잘 나와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관세법을 하는 공부 방법이 먼저 모의고사가 치기 전에는 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작년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갈현금 관세사님 기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심야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입법 취지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가 치기 시작하면은 쓰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예전에도 저는 합격 수기를 읽으면은 쓰면서 공부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책을 보고 외우고 나서 자기가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은 좀 그 빨간 펜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쓴 거를 틀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체크를 해서 또 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또 한 번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는 과정에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보고 모의고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의 1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한 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외우고 그리고 목금에는 또 한 번 외워보고 저는 토요일 날에도 모의고사 치기 전에 그 카페에 혼자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가면은 또 1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회독 정도 하고 가면은 적어도 5문제는 다 쓸 수 있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 날에도 여의도에서 시험 치는데 그 카페를 하나 알아가지고 좀 6시 반쯤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서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다행히 운 좋게도 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암기도 필요하지만은 이해도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분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똥치기나 주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랑 이해를 먼저 하는 거가 아니라 암기랑 이해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하고 나면은 모의고사 치면서도 이해가 조금씩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시험 치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외우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제가 외웠던 방법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통치기랑 중요한 주규장 있잖아요. 16부나 6부나 그다음에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주규장 자주 나오는 주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목소리를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은 한 통칙 같은 경우는 5분이면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5분을 저는 밥 먹을 때도 그냥 듣고 뭐 빨래 갤 때도 듣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삼동차 때 커피를 진짜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잠자기 전에도 그걸 들으면은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틀어놨었어요. 그래서 틀어놓으면은 좀 통직이 나오면은 저는 자신 있게 썼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합 부품 구조집도 저는 그냥
그냥 녹음했던 거를 빨리 썼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점수가 진짜 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싶어서 합격수기를 진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합격생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신 거예요. 나도 서브노트를 만들자 싶어가지고 저 오늘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법령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고시를 쓰고 그리고 관련되는 협정을 다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 협정은 김병수 관세사님 마스터 자료를 보면은 관련 협정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스크립해서 붙이면은 나중에 한 시험 치기 전에 5, 6월 달쯤 되면은 어떤 테마가 있으면은 이거 테마와 관련된 법령 고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평가는 저는 문제풀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그 좀 두렵고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목차를 먼저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근데 그 목차를 정하는 게 처음에는 협정의 정신을 좀 따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이 뭐 예해나 그리고 예해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협정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1방법 사용 가능 여부부터 시작해서 뭐 얘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그냥 저는 목차를 이거를 정신을 따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냥 그 목차를 이렇게 저는 순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해생 여러분들이 법이랑 고시까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 판단의 근거를 저는 법령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를 치면서 느낀 점은 이해도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기본서를 그냥 다독을 했어요. 한 10번 정도 읽었나? 그러면은 좀 이해도 많이 돼서 기본서를 많이 읽고 모의고사가 시작되면은 그 요약집을 저는 샀거든요. 기본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좀 딴 생각도 많이 들고 시험 범위도 좀 못 따라가게 돼서 요약집을 사서 3회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3대 협약 같은 경우는 진짜 원문 그대로 좀 외워보자 싶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모든 서술어를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회화는 처음에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 8번 정도 읽고 났더니 그냥 이거 다음에는 이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게 외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8분의 1 할 때도 저는 무조건 다 외우자 이런 식보다는 한 3, 4개라도 외워보자 이렇게 해서 5점 목표로 공부를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와닿았던 말인데 뜨거운 열정보다 더 뜨거운 거는 지속적인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되면은 6월달 되면 진짜 모의고사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그 제가량군 관세사님 기본서를 일단 봐서 법이랑 시행령까지는 다 외웠고요. 고시 같은 경우는 뭐 심화 이런 체크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 암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 없으신가요? 네네. 네.
자본은 그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좀 범위를 조금씩은 정해 주세요.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안 나오겠다 이런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안 받고, 그리고 자본거래는 좀 중요한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외웠던 것 같아요. 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좀 부분, 진짜 외울 수 없는 부분은 안 외웠던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신 분? 아, 관세법 녹차 노트 저 만들었어요. 근데 목차 노트를 그 1조의 뭐 관세법의 목적 이것부터 다 만들진 않았고, 목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부분은 과세 4대 요건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파트랑 세율 파트는 저는 만들었고, 그다음에 통관 파트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나왔었던 납세자 권리 파트도 저는 만들어서 좀 목차를 좀 중요하고 내가 헷갈리는 목차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었고 정리하는 노트는 만들었어요. 네. 아, 저는 키워드는 넣진 않았었고, 네, 목차만 제가 한번 외우고 써보고, 그 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는 진짜 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진짜 목차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네. 다음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